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무죄 선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국민의힘은 2심 무죄가 선고날 이후에 뭘 주장하고 있어요? 파기자판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요. 이거 뭐 헌법재판소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각종 법률 용어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해박하게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파기자판. 저도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박사님들. 박사님들 뭐 이거 처음 들어봤다고 나는 왜 몰랐지? 아무도 몰랐어요. 네, 왜냐? 이 확률이 요 정도예요. 많지가 않아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끌고 나왔느냐? 이건 정말 파기재판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파기재판이 뭐냐면, 자, 1심에서 2심이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죠. 이 파기재판은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보통은 1심, 2심 가면 대법원은 2심 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면 돌려보내죠. 근데 파기재판은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 내리는 거예요. 2심을 뒤집어서. 보통 2심 결과를 뒤집을 때는 다시 보내거든요. 다시 판단해라. 이거 아닌 것 같다. 법률적으로 네가 잘못 해석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넌 너무 잘못해서 그냥 이건 잘못이야 그냥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파기재판에 4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법리적 오류가 명확할 때, 신속하게 결정 내려야 할 때, 사회적 논란이 클 때. 이거는 4가지 다 해당한다면서 파기재판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파기재판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심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이 보기엔 이건 잘못 판다는 거예요. 유죄예요. 그렇다고 파기환송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면 2심에서 또다시 선고를 해야 되고 2심 선고에 따라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빨리 그냥 대법원이 내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던 건 김문기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도 더 긴장했던 건 2심에서 바로 이 발언이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이 발언. 1심에서 유죄 선고됐습니다. 자, 그 유죄 중에 하나는 뭐냐?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데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유죄였는데 이게 뒤집혔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이재명 대표 쪽도 사실은 많은 쪽은 이거 목표가 이거 무죄로 뒤집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 유죄지만 그래도 벌금 100만 원 이하형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무죄 없애버린 거예요. 죄가. 자, 2심 판단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러면 이 판단은 3심으로 가면 진짜 파기재판으로 갈 만한 소지가 있는 걸까요? 박사님들, 여러분이 대법관인 겁니다. 자, 2심 논리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무죄로 할 만한 건지 아니면 무리가 있는 판결이었는지 선입견 딱 배제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2심 재판부는요, 검찰의 이제 공소장을 쭉 보고, 당신이 보기에, 검찰이 보기에 2가지 발언이 허위 사실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 두 번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 2가지 발언이 거짓이구나. 이걸 내가 판단할게. 라고 이제 검찰은 이거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였는데 측근에게 백현동 특혜 준 거 아니야? 자, 측근이 그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측근에게 김인섭에게 특허를 주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특혜를 주려고 해놓고 그게 이제 의혹이 불거지니까 백현동 특혜 의혹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 국토부의 의무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중앙정부가 정하면 지자체장은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그 의무조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했고 직무유기라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까지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 준 거야. 이렇게 대발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발언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두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 뉴스터디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벽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두 가지 벽. 첫 번째 벽은 바로 이 의무조항. 왜? 국토부가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클로즈 좀 해주시죠. 혁신도시법 제33조 3항 내지 6항 이게 의무조항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알려드립니다. 성남시가 저기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공문 보냈어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이미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마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서 변경한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허위다. 자, 이 공문이 상당히 넘어야 될 벽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박받았던 사람이 없잖아. 요 두 가지 벽. 자, 이 벽을 이재명 대표가 2심 때 새로 넘은 건 없어요. 새로 넘은 건 없습니다. 이거를 무마시킬 새로운 증거는 2심 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벽을 넘었을까요? 2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근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냐?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와, 이렇게 검찰 너는 허위사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은 백현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허위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발언인데 2심 재판부는 아니 이거 백현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박사님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와 보십시오. 완전히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봅니다. 저희도 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가서 한 국감이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백현동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직전에 이거 백현동 특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막 공격할 때였어요. 당시에 질문을 받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누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 요청했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그 백현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스스로 특혜 주려고 한 거냐, 이게 의혹이죠. 그게 아니라 누가 요청을 해서 해준 거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쫙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설명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쫙 이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의 주어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당시 박근혜 정부예요. 뭐였냐면 당시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 외에도 5개의 그런 비슷한 공공기관 부지 이전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설명을 일단 하는 걸로 2심 재판부는 봅니다. 뭐냐면 백현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5개 다른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부가 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백현동 얘기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5개 부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백현동만 콕 집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백현동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쪼개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못 다루겠는데요. 우리는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해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성남시는 반대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반대한 거야? 백현동을 반대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 5개 부지에 대해서 반대했다. 주어가.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3발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어요. 뭐라고 압박이 왔어요? 공공기관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의무조항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성남시가 비협조라니까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 분명히 했죠, 이 발언. 그런데 이 발언은 백현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위에서 쭉 이어지는 공공기관 5개 부지를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국토부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공공기관 5개 부지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백현동 얘기 언제 나오는지 보죠.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안 됐어. 불발이 됐어. 매각 부지가요. 이것도 여전히 국토부 압박에 대해서 성남시의 대응 이런 건데 요거는 백현동 뺀 나머지 4개 부지를 말하는 거고 그럼 불발이 안 된 백현동은 실제로 용도를 변경해 줬잖아요. 그 백현동 얘기는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5발언 때. 이 5곳 매각은 불발이 됐는데 나머지 백현동은 백현동도 우리가 버티다가 자꾸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하도 요청하니까. 그래서 그냥은 못 해주겠다 해서 다른 걸로 공공기업 받고 그래서 백현동 부지를 왜 용도를 변경해 줬는지를 설명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백현동 얘기가 아니었고 요게 백현동 얘기인데 여기는 허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발언까지 하거든요. 요거는 백현동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요. 이 모든 발언은 백현동 얘기라고 봤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백현동이었고 그랬더니 그건 국토부가 요청한 거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쭉 백현동 5개 정부 공공기관 부지와 백현동이 막 섞여 있지만 어쨌건 이 모든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백현동 얘기, 정리발언까지 쭉 이 발언은 백현동 의혹에 대한 해명이기 때문에 이건 백현동을 언급한 거다라고 봤다는 건데 1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그걸 다 쪼개가지고 디테일하게 요건 요렇게 주어를 쭉쭉쭉 봤더니 그렇게 통으로 볼 수가 없어. 1, 2, 3, 4, 5 정리발언과 쪼개보면 백현동은 5발언과 정리발언만 백현동 발언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발언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이게 의무조항 얘기를 하거든요. 의무조항 딱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 얘기는 의무조항은 백현동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현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정리 발언 때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여기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를 바로 의무조항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전체가 백현동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심 재판부처럼 설령 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의무조항 요구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심 재판부 본인이 본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의무조항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의무조항 얘기했을 때는 백현동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좁게 해석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걸로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어제도 기억나시죠? 이 조항 똑같이 적용했던 거? 어제도 김문기 골프 쳤다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처럼 해석도 되고 2심 본인들이 봤을 때처럼 해석이 된다면 둘 다 해석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 판단으로 가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국토부 이 발언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 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